Okay, we study X20Q, 한국말이죠. X22Q, properties of waves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PDF 파일은 kpop.org로 가서 X 시리즈의 22Q는 여기 있고요. 이걸 누르면 22Q 이 본문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이 강의가 녹화된 다음에 한국말, 영어 버전 여기 PDF 파일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유튜브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 X20Q X를 누르면 본문 있고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면 한국말 강의.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클릭하면 영어 강의. In this class, we study properties of waves. 자, 그리고 우리 K-pop org는 K-pop 도서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Table of Contents에 우리 일반물리 1이 X 시리즈, 일반물리 2가 Y 시리즈로 되어 있고 Relativistic Quantum Mechanics, 이건 비오르켄드렐의 상대론적 양자역 각 책의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Escape from Scientific Absurdity, 지금 시리즈 C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과학적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강의 내용이 되겠고 Classical Electrodynamics, 그래서 잭슨의 Electrodynamics의 아주 심플 버전이 되겠고 Classical Mechanics, 이 부분은 고전역학, Quantum Mechanics, X 시리즈 1학기, 2학기 분량. 그래서 이런 과목을 클릭하면 그곳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해당 강의는 kpop youtube.com @kpop으로 들어가시면 받아볼 수도 있고 이 PDF 파일에 링크를 클릭하면 쉽게 가실 수가 있고 여기서 프리 서스크립션을 클릭하셔도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많은 재생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도 있고 저 같으면 kpop.org로 이 도서관으로 가서 자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X22Q Properties of Waves. 자, 주관식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Q라는 것은 Explain how to use the Euler's formula to derive the addition formulas of the trigonometric function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X22NQ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컴플렉스 넘버 Z는 real part와 imaginary part로 분리되어진다. 각각의 real, imaginary part는 real number가 되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imaginary part에 항상 존재하는 i라고 하는 것인데 이 i는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z는 모듈러스 magnitude라고도 부르고 모듈러스 z 절대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클리드 공간의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x와 y가 그 real 과 imaginary part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모듈러스는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에 해당하게 되고 그래서 2차원 평면의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앵글과 여기 나와 있는 알파가 일치해서 코사인, 사인을 x 코디네이트와 y 코디네이트의 모듈러스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z over z magnitude 그러면 e to the i 알파 그래서 이것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i 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이 Euler's formula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We can reproduce Euler's formula by applying the Bernoulli's definition of Euler's number. 오일러 넘버를 베르누이의 이 방식으로 정의하면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매우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것을 확장해서 여기에 x 제곱을 하게 되면 exponential function도 오일러스 베르누이 definition of Euler formula를 이용해서 손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은 power series expansion으로 우리가 간편하게 k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k divided by k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것은 analytic continuation을 통해서 analytic이라고 하는 것은 differentiable 미분 가능한 것을 complex space에서 얘기할 때 analytic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거 여기에서 이 x를 복소수 complex number로 확장시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pure imaginary number I 그 square root minus 1을 이용하게 되면 그 제곱은 by definition 마이너스 1이고 그것을 k번 반복해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k 제곱이 돼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립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다가 한 번 더 odd number만큼 i를 곱하게 되면 동일한 even 파워의 i의 곱하기 i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그 exponential 펑션을 analytic continuation을 해가지고 pure imaginary number를 대입했을 경우에 이것을 여기에 x 대신에 i 알파라고 하는 pure imaginary number를 대입하고 동일한 expansion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even 파워와 odd 파워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되고 이 조건에 의해서 odd 파워는 i를 항상 동반하고 even 파워는 순전한 real part로 되어서 이것이 cosine alpha, 얘가 sin alpha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이제 오일러 포뮬러가 되겠고 law of exponent, power law 여기 exponent 그 지수의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해서 exponential z와 exponential w를 써놓고 지금 여기서 n이 n 프라임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그 거꾸로 된 과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크다고 가정하면 작은 것의 파워로 같이 묶어줘서 expansion을 해주면 2차식이 나타나겠죠. n, 1 over n에 대한 2차식이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찌꺼기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finite하고 각각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치면 이 무한대 조건 때문에 얘는 날아가 버리게 되고 얘는 제곱의 텀이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의 특성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플러스 n분지 무엇인데 그 무엇은 이 지수의 합이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exponential i 알파라고 하는 것을 i 베타하고 곱했을 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것의 real part 그리고 이것의 imaginary part는 당연히 cosine 알파 플러스 베타와 sin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을 오일러스 포뮬라를 이용해서 expansion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요것은 요것이고 요것은 요것이고 해서 expand를 하고 i 스퀘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real part는 cosine, cosine, sin, sin에서 마이너스 붙인 것. imaginary part는 i가 하나만 달라붙어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 cosine, sin, sin, cosine. 그것의 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변의 real part와 imaginary part를 읽어내면 그리고 이 두 개의 복소수가 동일하려면 real part끼리 imaginary part끼리 다 각각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코사인과 사인이 에디션 포뮬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식을 이용하게 되면 매스메티컬에 긁어서 넣어버리면 아까 구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what is the best frequency, beat frequency of the two sound waves? 자, 이렇게 공간 좌표는 날려보냈는데요. 편의상 한 지점에서 따지면은 그 시간의 파동은 시간의 함수로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사운드가 있는데 편의상 두 개가 in phase라고 하죠. 여기 플러스 more 그 phase가 위상이 서로 같다. 그래야지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간섭에 대해서 interference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amplitude도 같고 오로지 frequency만 오메가 1과 오메가 2로 살짝 다른데 frequency란 period로 표현했을 때 2파이 나누기 period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물론 이 오메가는 그냥 frequency가 아니라 angular frequency에 해당하기 때문에 앵글의 팩터 2파이, 앵글의 period 2파이를 팩터 아웃 하게 되면 1 over t 다시 말해 frequenc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requency 입장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두 개의 wave of psi1과 psi2의 resultant wave 그것의 합성을 하게 되면 algebraic sum으로 나타난다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은 wave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더할 수 있다. 뭐 수학 시간에야 그냥 마음대로 더하면 되겠지만 거기는 숫자로만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물리에서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 앰플리튜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디멘션이 다르면 더할 수도 없는데 동일한 디멘션인 피지컬한 퀀티티는 더할 수 있다. 더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 파동이 그렇게 애디티브하다.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만족한다.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힘과 속도를 더할 수 없겠죠. 힘과 힘은 합성해서 net force를 만들 수가 있지만 힘과 속도를 더할 수는 없다. 디멘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두 개의 웨이브를 합쳤더니 코사인 이제 프리퀀시로 바꾸어서 썼고 우리는 이러한 성질 어떤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평균값과 차이의 반 평균값과 차이의 반 이렇게 해서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더하면 날아가고 더하면 얘가 날아가고 F2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자, 이러한 장난을 치면 이것이 코사인 앞에 코사인과 뒤 코사인이 합과 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공식을 이용하면 코사인 두 개 합과 차이가 되는 것을 하면 코사인의 차이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것이고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날아가고 이거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코스가 된다. 문제는 둘 다 코스가 되는데 오리진이 평균과 차이의 반이었기 때문에 평균과 차이의 반 그것을 집어넣은 것을 코사인으로 넣어라. 자, 여기서 이 F1과 F2가 서로 비슷하게 되는 것을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을 beat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비슷하게 되니까 비슷하면 평균도 비슷하겠죠. 이 세 가지가 얘하고도 다 구별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 우리 귀로는 기계로는 딱 알아맞힐 수 있지만 우리 귀로는 알아맞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마치 얘네들이 같은 음을 내는 것으로 보이고 단 이때 앞에 여기에 곱해지는 시간 성분이 보면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작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다라는 것은 이러한 팩터의 주기는 길어지게 되겠죠. 이 타임 스케일에 비해서 이 t라는 스케일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프리퀀시의 차이가 작아 버리면 요 값이 요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거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시간 간격이 피리어드가 길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beat period 또는 그것의 frequency를 beat frequency라고 얘기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리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이 있는데 옛날 같은 라디오를 그 다이얼로 맞추는 시대에 살던 사람은 잘 아는데 이 소리가 되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 프리퀀시를 정확하게 다이얼을 맞추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방송국에서 하는 그 송출되는 안테나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들게 되면 꼭 그런 빗이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악기의 조율을 할 때도 이런 빗을 이용해서 피아노 연주자가 A 사운드를 딱 치면 그러면 나머지 그 바이올린이나 현악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악기의 조율을 그 순간 시작하기 전에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beat frequency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소리를 사람의 귀로 들면 이 앰플리튜드가 들락날락 하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의 귀로는 소리의 앰플리튜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즈가 2분의 파이만큼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 소리가 점점 그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할 때 이게 증가하는 과정인지 감소하는 과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이 사인 웨이브에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 이 구간 플러스 구간과 마이너스 구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intensity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intensity는 이거의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다시 시너소이덜 웨이브가 되는데 그 주기가 반조각이 돼서 프리퀀시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프리퀀시가 이 beat 프리퀀시가 이 값인데 사실은 이 값이어야 하는데 이펙티브하게는 2배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프리퀀시는 2배가 늘어나서 결국 원래 오리지널 프리퀀시의 차이의 반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프리퀀시의 차이가 beat 프리퀀시가 된다라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consider the propagation of sound waves in a steady state along a cylinder of cross-sectional area A and height. 자, 이 파이프가 있는데요. cross-sectional area A가 있고 길이 L인 어떤 파이프 안에서 공기 분자가 운동을 해서 그것이 이 예를 들어 여기 멤브레인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쳐서 소리가 나게 한다. 이게 사람의 고막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스피커가 될 수가 있고 그러겠죠. 결국 물리적으로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이 여기를 퉁퉁퉁퉁 치게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커런트를 만들어서 이 정보가 소리라는 정보가 오기 위해서 이 공기 분자들이 미세한 여기 멤브레인을 온다라고 치면 요 면을 통통통통 치어서 소리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에 가정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기 플로우가 들어오게 된다. 그것은 mass flow라고 하는 건 current density로 표현하게 될 수 있고 mass flow는 current density는 density 곱하기 velocity가 된다라고 했죠. 편의상 하나의 축으로 이 정보가 전달이 될 것이니까 이 원이라고 하는 x축의 유닛 벡터를 잡아서 벡터의 성분을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 L이었는데 L을 매우 작게 만들고 저기 과장해서 델타 X로 만들었지만 작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지점을 X 그리고 끝에 점을 X 플러스 델타 X라는 위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두 지점의 값의 차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find the speed of sound V, which is identified as the speed factor in the mass. 지금 여기에 이 velocity에 해당하는
요 V의 값을 얻어내라. 그것이 결국 이 스피커의 면을 치는 또는 우리의 고막을 치는 그런 공기층, 스피커가 공기 분자를 치는 속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고, 우리 귀의 공기 분자가 통통통통 치는 그런 와서 그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속도, 그것을 스피드 사운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이 안에 델타 X 안에 갇혀 있는 부피를 생각하면 그 부피는 델타 여기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 A에다가 그리고 이 폭 델타 X가 될 것이다. 그럼 V가 아니까 부피 곱하기 density 밀도는 질량이 될 텐데 이 안에 델타 M이라는 질량이 모여져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압력이 있고 여기도 압력인데 X란 지점의 압력, X 플러스 델타 X란 지점의 압력, 이것이 이 델타 M이라는 공기 분자의 모임에 작용해서 이 지점마다 압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덴시티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힘이 되고 이 부피를 바라봤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압력은 힘을 이 부피를 향해서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부분 이 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면적 곱하기 압력이 힘인데 그 크기는 이 왼쪽을 향해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트 포스라고 하면 왼쪽에 압력이 주는 힘과 오른쪽에 압력이 주는 힘의 네트 포스가 될 것이고 왼쪽에서 주는 힘은 오른쪽을 향하고 오른쪽에서 주는 힘은 왼쪽을 향하되 그 함수의 값이 이 common factor인 cross sectional area A는 같지만 압력이 위치마다 steady state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은 채 위치만의 함수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두 개의 힘을 합쳤을 때 전체 네트 포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트 포스는 결국 이것의 압력의 차이,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압력의 차이, 두 지점에서의 압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거고 두 지점의 압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 플러스 델타 x 오른쪽에서의 압력 빼기 왼쪽에서의 압력, 그것이 압력의 차이로 델타 P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과장을 했지만 이 델타 X가 매우 작은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피니티시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두 지점의 압력의 차이는 결국 그 프레셔의 필드 위치의 함수이니까 X의 좌표를 바꿨을 때의 차이니까 결국 인피니티시멀 하는 경우에는 디퍼런셜 폼으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델타 X라고 하는 폭만 곱해주면 두 지점의 압력 차이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할 것은 이 델타 V 안에 폭이 델타 X이고 단면적이 A인 델타 V라는 작은 영역 안에 있는 질량은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델타 M은 그래서 로 곱하기 델타 V 부피가 되고 부피는 A 곱하기 델타 X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뉴턴의 제2법칙을 뉴턴스 세컨드 로를 이용해서 F 넷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M이라는 질량에 작용하는 가속도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F 델타 F 넷이라고 하는 건 델타 M의 X 더블 다시고 이때 우리는 아까 구한 이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압력차 단면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압력차 단면적인데 압력 차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압력 프레셔 필드를 x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폭을 곱하면 이 친구가 부피가 된다.
자, 부피가 있으면 우리가 density를 곱했을 경우에 mass가 되니까 density를 억지로 곱하고 억지로 나눠줘서 이것을 mass로 바꾼다. mass가 만들어지면 양쪽의 mass를 날려서 mass independent한 포뮬라를 얻는다. 그러면 얻는 것은 가속도이고 오른쪽에선 이것은 결국 가속도 net force를 mass로 나눈 것이니까 그것을 equal 오른쪽에 여기서 델타 m을 날린 부분으로 얻을 수가 있다. 자,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velocity의 시간 미분이 되니까 자, acceleration 여기 델타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에서의 요 지점 x란 지점과 x 플러스 델타 x란 지점에서의 차이 값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여기에서 타임 데리베이티브 두 번 타임 데리베이티브 한 번 타임 데리베이티브 하고 여기에 분모로 시간을 한번 미분한 거죠. 자, 그러면 요 값이 무엇인고 하니 이로 인해서 아까 구한 액셀러레이션에다가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차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델타 t라는 시간을 곱하자. 그런데 여기 델타 x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델타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속도를 곱하게 되면 델타 t v를 곱하게 되고 v를 다시 나눠주면 이게 델타 x가 돼서 이걸 캔슬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델타 x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을 없애버릴 수 있다. v라고 하는 걸 replace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속도의 차이, 양쪽 끝단에서의 속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의 정보가 오른쪽으로만 오른쪽 왼쪽 x축으로만 가는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압력, density, velocity 어디서 많이 봤죠? density, velocity 이거는 current density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 얻게 되니까 이것을 좌변으로 이동하고 유닛 벡터 공통이니까 날리면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얘를 1로 보내고 그랬을 경우에 델타 P에다가 더하기 로 V 이게 로 V라고 하는 J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V 이거 빵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제 많이 봤죠. 델타의 2분의 1 V 제곱이 되겠지.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2분의 1 v 스퀘어의 델타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베르누이 이퀘이션하고 매우 유사한 면이 있는데 약간 달라서 그 차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그냥 삭제해 버렸습니다. The steady state condition requires that we have continuity equation이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 이 density가 위치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때 우변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튜브를 따라서 커런트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의 커런트와 여기에서의 커런트가 이 단면적 A가 동일하기 때문에 커런트 컨서베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온 것이 일로 동일한 양이 나가야 되니까 오른쪽 이 가운데 있는 전체 질량의 값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요것의 차이가 x란 지점에서의 커런트와 요 지점에서의 커런트와 x 플러스 델타 요 지점 커런트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적분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노멀 디렉션은 이쪽이고 노멀 디렉션은 이쪽이기 때문에 커런트가 한 방향으로 계속 플로우가 흐른다라고 쳤을 때 x란 지점에서는 그 플럭스가 네거티브이고 요 x 플러스 델타 t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플럭스가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커먼 팩터를 띄어버리게 되면 커런트가 이 지점에서의 커런트와 이 지점의 커런트가 같다라는 거고 그 커런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델타를 취한 것이 0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델타를 취한 것이 0이면 로 델타 어이구 여기가 틀렸네요. 틀린 걸 수정했습니다. 이것을 델타라면 앞에 델타, 뒤에 델타,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그것이 이제 합쳐서 0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은 이 조건, 이 해시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을 날려버리게 되면 이 조건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아까 얻은 압력의 차이에 대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로 델타 V라고 하는 이것을 델타로 V에 마이너스 붙인 거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 델타 V를 마이너스 델타로 V로 바꿔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V 스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로부터 V 스퀘어는 델타 P 오버 델타 로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고 압력이 변화하면 압력이 증가하면 덴시티도 증가한다. 압력이 감소하면 덴시티도 감소한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V 스퀘어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니까 거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붙이면 우리가 결국 스피드 오브 사운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우리가 이용한 continuity equation에서 튀어나온 constraint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게 되는데요. density가 늘어나면 그것은 부피가 줄어들게. 왜냐, density와 압력은 비례 관계에 있어서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런 효과로 해서 사인이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되는 그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얻은 음속의 조건식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압력은 내버려 두고 density 대신에 부피의 차이, 찌그러드는 정도의 차이, 그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는 네거티브 사인이 붙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density가 여기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 실험적으로 보니까 대충 컨스탄트다 라고 해서 이 컨스탄트를 벌크 모듈러스 리퀴드가 되었건 공기가 되었건 그것의 벌크 모듈러스라고 정의하고 이것이 마치 우리 타우 오버 로 스퀘어 루트 이것이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에서 이 웨이브의 전달 속도를 결정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 텐션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벌크 모듈러스가 그 텐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